자, 379쪽 보시면 방가로 3번 379쪽.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인데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사업 승인 받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해당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아니지만 요 사람도 가입을 시켜야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공동주택이라면 혼자 못하니까 당연히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괄호 속에 해당 건축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다라면은 해당 시설 소유자를 말한다.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 지었는데 주상복합으로 지었다 보세요. 주상복합으로.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 가능하거든요. 여기 주택이야. 여기 상가야. 그럼 이 사람도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지만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단지가 아니고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럼 여기만 반짝반짝이 여기는 안 되게 되잖아. 응? 아니 여기가 반응이 좋기로 유명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네킹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지? 모의고사 보였죠? 모의고사 언제 봤는데? 아니 모의고사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왔길래 도대체 이렇게 다 입을 딱 닫게 만들었어요? 응? 어느 과목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는데? 공법 꽈락이신 분, 꽈락이신 분, 아, 못 든다고? 아니, 그럼 꽈락이신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아닌 분을 들으려고. 꽈락 아니신 분, 손. 꽈락 아니신 분. 아니신 분. 그럼 나머지 다 꽈락이야? 뭘 거짓말하고 그래. 그저 원장님한테 확인해보면 다 나와, 그냥. 점수는. 꽈락 아니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거고,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50점 이상은 그냥 합격이고, 60점 남는데, 오히려 남는데, 뭐가 걱정인데. 그래서 그렇게 모의고사 한번 보고, 입을 딱 닫을 정도로 삶에 충격을 받아서, 살기 싫다, 이런 표정으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쭉 따라오시면서 9월부터 팍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9월부터 5월, 6월에 거의 완성본으로 합니다만 8월 정도까지만 자꾸 반복을 돼서 완성시켜 놓고 해도 괜찮아. 그때까지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모의고사는 여러분, 모의고사 훈련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모의고사에서 자꾸 그렇게 점수 갖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그럽니까? 모의고사의 본래 목적은 훈련이 훈련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건 이제 덤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나오면 좋고.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 배분 훈련. 40분 동안에 한 과목을 제대로 풀 수 있는데 이거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풀 수 있는 걸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 이게 제일 억울한.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모의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쉽게 풀 수 있는 거 풀고 어려운 부분은 빨리 넘어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보는 거. 이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한 30문제까지는 풀었는데 30문제가 다 맞았다. 그래서 나는 30문제 다 맞추면 얼마니까 75점이 나오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뒤에 10문제를 못 풀었다면 이건 실패야, 실패. 근데 그거 하려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구별해서 일단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보고 나중에 남은 시간 났을 때 못 풀어봤던 거 이제 풀어보고 이런 게 그래서 뒤에 하여튼 몇 문제를
몰라서 찍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르는지 아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찍어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훈련 잘하고 옮기는 훈련 잘하는 게 모의고사 목적이에요. 그 혹시 배우자분들이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면 설거지 한 달 면제라든지 다른 거 걸어놨어요? 근데 신경 쓰는데 그럼. 실제 시험에 잘 나도록 끌어올리면 되지. 하여튼 좀 표정에 영혼 없는 분들이 많아 지금. 제가 깨끗한 곳에 가서 이 마음 힐링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구만. 모의고사 보느라고. 자, 5번에 조합원의 탈퇴와 비용 환급.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게 되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얘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옛날에 이런 규정 없을 때는 막 탈퇴를 막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렇게 지역조합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하게 되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된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양가리 6번 보시면 지역 직장조합의 교체 신규가입 금지가 나오는데 지역과 직장조합 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교체도 안 되고 신규 가입도 안 되고. 이것도 여기 지역 직장에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원칙 돼요. 예외적으로 안 될 뿐이지. 여기도 안 된다는 이것은 돼. 그럼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당연히 조합원지로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안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왜 여기서만 또 안 되느냐? 역시 여기 공급 파트에 나오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특별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다른 게 아니고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선화지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라. 그래야 시장 질서가 안정이 된다. 남에게 양도하지도 말고 양수받지도 말고 알선 광고 다 금지가 된다. 거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조합주택 지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받을 수 있는 그 지위에 그쪽에 걸려서 그래요. 이런 건 안 걸리잖아. 리분델링은. 리분델링 조합원 지위 가지고 있다고 새로 원설한 주택을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본인이 리분델링을 통해서 한 걸 가져갈 뿐이에요. 새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만 거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원칙이 안 되는 거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고 예외적으로 되는 사례를 보십시다. 원칙이 안 되는데 단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 아래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하면서 충원할 때는 허용이 됩니다.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 1번 조합원의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에게 지위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넘겨보세요. 얘는 한참 뒤에 나오지 가로수기 많아서 사업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됐다. 이 변경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급투소 교란금지 취지상 내 집 마련하라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 집 마련하라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바로 지위 이전은 안 됩니다만 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과했다라면 핵심 절차인 사업 승인을 통과해서 사업 시행권을 딴 이 이유라면은 좀 더 한참 올라 있을 것이고 이때는 지위 이전 된다는 겁니다. 설립인가 이후에는 안 돼도 사업 승인 받은 이후에는 지위 이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4번이 조합원이 무자격 졸업하면 돼요. 자격 상실이에요. 사망처럼 다뤄주면 돼요. 자격 상실에 따르면은 역시 충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3번, 5번이 사실 비슷한 거예요. 3번은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탈퇴했다. 아니면 5번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예정 수가 변경되면 이 변경된 수 가지고 다시 계산하거든요. 어쨌든 둘 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합원 수가 예정 세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예요. 둘 다 3번, 5번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이 정도 수를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탈퇴 등으로 해서 50% 이상이었는데 50% 미만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충원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래야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지. 그런데 요게 허물어졌어요. 20명 미만. 이건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지금은 이거 충원 사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출발할 때는 50% 이상이고 20명 이상 갖춰야 되지만 나중에도 최소 50% 이상만 유지가 되면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되기 때문에 요게 허물어지면 충원할 수는 있지만 요게 허물어졌다는 충원 안 돼요. 이게 허물어졌을 때는 요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옛날엔 이것도 충원 사유였어. 지금은 안 된다고. 50% 미만 될 때만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이때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이게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 이 자도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조합원 없는 사람이 충원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때 교체가 되면 그 교체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기존 조합원도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교체 신규 가입 당시가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에 대한 다음 말이 왜 빠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저는 여기다 적어놨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그럴 거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뻔히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필요로 합니까? 저절로 받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은 교체될 때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상속은 항상 예외라고.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저절로 상속받는 거라. 그래서 상속받는 경우는 자격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왜 이게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요약서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를 또 보여드릴까? 그곳에 9번 반가로 양가로 9번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17년부터 그 시행된 건데 1번 보세요. 역시 지역과 직장이에요. 지역과 직장. 이 두 조합에서만 얘기한다고. 지역과 직장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을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라. 지금 이게 조합원 모집할 때이거든요. 조합원 모집이니까 지역과 직장에만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역시 리모델링 조합원은 모집하지 않아요. 따로.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잖아. 합의해서. 그럴 때 따로 모집할 필요 없어. 그런데 지역과 직장은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특히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모집할 때는 시장에서 그 자리를 신고는 해달라는 거예요.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이게 신고만 하면. 그럼 시장 등이 이 사람들이 어떤 건설회사가 지금 어떤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구나 신고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죠? 그럼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 감시라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없다가 자꾸 지역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게 2017년부터 도입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신고를 해달라는 거야. 내용 파악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행정청이. 그리고 공개 모집으로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단 여기에 대한 예로서 반가로 2번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결혼을 충원한대요. 벌써부터 결혼을 충원한대. 아니면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대요. 미달됐기 때문에 재모집을 한다라면은
재모집이니까 신고 필요 없어 이때는. 처음 모집할 때 신고로 이제 모집하는 걸 시장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개 모집이 아니고. 이 원칙과 예외. 이 정도 봐주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합 파트 다 했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뭐가 나오느냐. 이제 385쪽에 이제 사업주체까지 했고 이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 사업 승인 절차.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틀을 일단 잘 잡고 계셔야 돼. 건축법에서처럼 주택부서 주택건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비슷합니다. 용어 다를 뿐이지. 자, 먼저 대지를 확보하겠죠. 지을 땅을 확보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지를 확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선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승인을.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를 하겠죠. 착수 신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서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용하기 전에 사용 검사를 받고 쓴다.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합니다. 건축법처럼. 단지 건축하라는 말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하는 여기서 말을 쓸 뿐이고 다른 거 다 비슷한 순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 책임은 건축 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그럼 여기는 승인권자가 주로 하겠네요. 비슷한 논리니까. 이 절차랑 관련된 행정 책임이면 사업 승인권자가 주로 합니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돼. 사업 승인도 당연히 승인권자가 내주고 착수 신고도 관련돼 있어요. 사업주가 이 사람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리자 지정도 승인권자가 직접 하는 것은 건축법과 큰 차이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주로 했잖아요. 건축주 대신에 여기는 사업주체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사업주체가 시공자는 선정하는데 감리자 선정은 예외적으로 할 뿐이야.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한다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선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나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는 큰 사업이라 안전성을 위해서 건축에서 안전성을 위할 때는 허가권자가 한다 그랬잖아. 큰 주택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예외. 원칙은 이 사람. 예외 어느 때냐.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감리자마저도 큰 사업이라 승인권자가 직접 등장했습니다만 사용검사만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요. 승인권자가 아니고 이것도 특이합니다. 물론 국장으로부터 받은 사람 국장이 되는 예외 있지만 이거 자체가 되는 게 차이죠. 건설할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건설할 때가 큰 사업이라. 건설하고 나서 사용해도 되는지 이 검사 부분은 간단한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고 기초제재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특이하다. 대부분이 이건데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걸 따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사업 승인권자가 누구냐? 원칙이 대지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곳에서 사업할 때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이냐에 따라서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 이 논리는 우리 국계법에서 관리계획 세울 때 논리랑 서로 비슷한 거예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이반 결정으로 나눠지지만 대도시 이상은 특별시구도 대도시 이상은 그 사람이 혼자 다 하고 보통의 시군에서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아직 작기 때문에 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10만 미만이면 마치 이반권자처럼 여기는 10만 이상은 결정권자처럼 10만 미만이면 이반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굳이 따지면 시에서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는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즉 대도시 이상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단지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10만 미만은 보통의 시장원수가. 여기서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같은 구조예요. 그쪽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 승인을 내주는 특수한 경우를 이쪽에서는 오히려 잘 물어보는 거지. 이거 구별하라고. 요거. 예? 국장이 왜 나서는지 요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걸 더 많이 묻죠.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사업 승인 대상부터 이제 저 원칙에다가 예외까지 넣어서 그리고 사업 승인권자 보시고 순서로 나갈 겁니다. 자, 먼저 사업 승인 신청 대상부터 보시면 사업 승인 신청 대상부터 보시면 어느 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단독주택 건설 사업이다. 30호 이상의 사업할 때입니다. 근데 다만해서 50호 이상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50호 이상은 이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다음의 경우는 50호 이상으로 한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 공공택지죠. 요거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투로 공급받아 그곳에 짓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결국 공공택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투지 통째로 공급받아 거기서 짓는 단독이라면 50호 이상부터 짓는 혜택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공택지를 일단의 투지로 공급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런 거에서 이런 혜택 주는 것도 이것도 좀 한옥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옥 설치 장려, 한옥 설치 장려 관련해서 한옥이라면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과 달리 30에서 49호까지 지을 때는 건축부에 따라 지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훨씬 쉽게 지을 수 있잖아. 50호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으면 되니까 이런 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면은 역시 원칙은 30세대 이상, 연간자도 없잖아요. 여기는 아까랑 달리 30세 이상인데 당연히 괄호 속에 리모델링이라면 증가하는 세대수만 건설 파트니까 증가하는 세대수만 따져서 30세대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겠다는 얘기고 증가하는 세대수만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리모델링은 다 허가예요. 허가. 사업 승인이 아니고 이거 당연하고 이때도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두 가지 혜택. 50세대 이상. 1번의 다음 요건은 뭐다? 이 다음 요건이 뭐 전혀문적 기억, 니은 요건이 있어요. 뭐 이것까지 어떻게 세밀히 보겠어요? 웬만한 이 단지형 여기 다 들어가. 지금 평상으로 따지면.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원룸형이 옛날부터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원룸형이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보다는 원룸형을 더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원룸형은 그대로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에 의해서 활성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부터니까 예를 들어 45세대 단지형 연립을 짓는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이 아니니까 건축법에 따라 간단하게 건축 허가 받아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활성화를 해서 사업 승인 파트에서는 원룸형은 그냥 원칙대로 30세대 이상이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면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50세대 이상부터 받으면 된다 했대. 그리고 또 하나도 2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즉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괄호 속에 기반설만 정비하는 반쪽짜리 방식으로 할 때를 전제로 해서 이때 이곳에서 짓는 공동택을 얘기합니다. 아유, 이것도 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니 달동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5가지 방식을 쓰는데 그 중에서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은 시행자가 기반설만 고쳐준다 그랬는데 그게 정비사업이 시행자가 하는 게 정비사업이니까 정비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주택은 시행자가 안 한다 그랬죠?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소유자가 하니까 그건 정비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정비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짓는 건데 50세대 이상부터는 주택법에 따라 지르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정비사업에서는 주택도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그건 주택법이 적용될 일이 처음부터 없다고요. 정비사업에서는 반쪽짜리로 할 때만 시행자가 공동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동택만 여기서 50세 이상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특히 동그라미 1번을 좀 원룸과 구별해 주시는 걸 좀 더 신경 쓰시고 대지는 만 이상입니다. 그 아래 사업 승인권자 보세요. 사업 승인권자 보시면 방가 1번의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요. 10만 미만이면은 특광, 시장, 군수. 예외 국장. 제가 아까 모의고사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국장. 자, 이 국장이 하는 경우를 좀 잘 보시라 해서 국장이 하는 거고. 예. 일반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이거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규모 얘기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작더라도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라면은 국장이 삽승인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사람 나오면 국장. 근데 우리 공공주에서 뭐는 빠져 있느냐?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빠져 있잖아요. 지자체와 지방공사 X. 그 사람 가지고 틀리게 낼 수 있지. 자, 왜 국가가 할 때는 국장에게 사업승인을 받느냐? 아니, 국가가 하는데 어느 지방에서만 사업을 해주면 안 되잖아. 전국 대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전국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장에 받는 게 규모를 떠나서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공공이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국장에 받으면 우리가 불편하지. 이 사람들 뭐 다른 요건 갖추면 돼요. 그런데 규모에 상관없이 보통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공사라면 그 지방에서만 하기 때문에 국장에 받게 할 일이 없어요. 원칙대로 가서 규모에 따라 지자체장들에게 받는 거지. 그리고 4번 얘기를 먼저 보시면 4번 얘기는 주택법에서 요 얘기 나올 때마다 아까 1번 중에서도 공공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처럼 취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일일이는 안 읽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토지주택공사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먼저 보시면 국가지자체 지방공사까지 즉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정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것도 정확하게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가 전제가 돼 있잖아. 이 말이 나올 때.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만 요거는 민간인이에요. 그죠? 민간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는 특수한 것이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반 넘어서 50% 넘어서 출자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공공 성격이 강한 것이고 또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이런 공공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특히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많으니까 토지주택공사로 취급을 해서 이 정도 공공성이 있다라면은 지방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역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처럼 앞으로 취급을 해주시라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래서 1, 4번이 하나고 나머지 2, 3번 따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우리 2번은 이제 사업자랑 상관없이 330만 이상 규모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사업할 때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국장의 것이다.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제일 큰 규모인 330만이 제일 큰 규모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되는 택지개발사, 도시개발사가 관련돼 있다? 아유, 국장이 나서야지 그러면. 물론 다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은 전제가 다 돼 있지만 그 아래도 나와도 뻔하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 거. 수도권이나 광역시 긴급한 주택에서 그래다. 긴급한 경우는 어디서나 인정하는 예외 사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로서 국장이 한다. 또 하나 지역 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라면 여러분 지역 균형 개발이 나왔어요? 자, 우리 지역의 균형 개발이면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까? 전국 대상으로 국장이 할 수밖에 없잖아. 지역 균형 개발을 어떻게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도 그래요. 조정이라는 얘기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안 될 때 조정이거든. 그럼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니까 위에서 내려다 와서 국장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뻔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국장이 사업승인 내주는 사유를 이 중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아까 숫자보다도. 또 4번 보세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전체적으로 6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공고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공고별 소비가 가능한 것은 6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사업할 때입니다. 또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옆에 페이지 양가로 6번 봅시다. 사업승인 요건에서 자 여기 대지 건축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원래 대지를 확보하는 얘기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확보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몇 가지 나와 있는 거. 그거 볼 겁니다. 비슷해요. 이런 거는. 자, 6번에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업승인 받기 전에 소유권 확보라는 얘기죠. 원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예외 2번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로서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기억번은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한다면 공공사업체가 사업할 때 우리 법에서는 공공사업체를 항상 믿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 승인 받아서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지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돼. 나중에 사업 승인 받고 나서 확보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공이니까 믿어주니까. 두 번째,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100% 사용권을 얘기하죠. 이때도 소유권 없이 사업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이건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 건설하는 사업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지구 단위가 없이 하잖아요. 아파트 짓고 할 때. 그런데 이건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주택 건설 사업 치고는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거라고. 크니까 100% 사용권도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주택건설 사업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80%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는 그 밑에 나오고 또 다시 그 밑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80% 이상 사용권 가지고 일단 사업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 얘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금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다 확보하기 어려워서 80% 이상 사용권을 가지고 일단 요걸 받았다 칩시다. 요걸 받았다 쳐요. 그럼 사업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착수신고를 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전체 대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 아직 확보하지 못한데 남의 땅을 어떻게, 남의 건축물을 어떻게 전체합니까? 그래서 일단 80% 이상 그걸 받았다라면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머지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그쪽에 땅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은 역시 내가 끝까지 당신에게 안 팔면 당신은 많은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작을 못하니까 손해겠네? 많이 주세요라고 버티겠죠?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앞에서? 알박기? 정비법에서? 그런 경우에 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매도 청구. 당신 물건 시가로 나에게 파세요.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게 바로 넘겨보시면 방가로 3번에 나온 매도 청구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구별하시면요. 이거를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검사 받은 후 매도 청구 이 두 가지만 이 절차에서 두 가지 나와요. 근데 요건 제가 오류걸 따라 미룰 거고 적어도 요거는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까 다른 데 아니고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해서 일단 80% 이상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보세요. 위 1의 디귿에 따라
좀 아까 배웠던 거 위 1의 디귿에 따라 사업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일단 사업 승인 얻었어요. 사업 승인 얻은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대지든 건축물이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80% 사용권 얻고 사업 승인 받은 후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우리 매도 청구 가격은 거의 다 시가로 보시면 돼. 감정가, 공시지가 자체 틀립니다. 매도 청구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파요. 몇 배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시가로 팔아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감정가로 하겠다? 공시지가로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에? 시가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가로 파는 게 좀 그래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 안 그래도 원래 팔 생각 있으면 시가로 파는 건데 강제로 매도 청구를 당하는 건데 시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가게 아니에요. 다 시가로 보시면 돼. 그리고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매도 청구라는 게 참 무서운 칼이거든요. 한 3월 이상 협의는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될 때. 다음 구분에 따라 기억리은 둘로 나눠지죠. 기억번이 대지 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둘로 나눈 거예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재개를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 이상 사용권은 중에서도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미 95% 이상을 확보했느냐 80에서 95 미만이냐. 그래서 95% 이상 이미 확보를 했다라면 예를 들어 5% 미만의 조그만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는 곤란하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럼 사업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외의 경우죠. 95가 아닌 경우라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즉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5%가 안 된다라면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해요.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정도라면 10년 장기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못하니까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가 만약에 나는 끝까지 안 팔겠다 버틴다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이게 80% 이상 중에서 95 이상이냐 아니냐 이 차이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취지라고. 네. 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나오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참 이것도 우스운 지문인데 이거 참 의외로 이게 많이 나와서 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틀리게 내는 거. 예? 근데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따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진 조합이 오늘 역시 뭐 그 숫자 나간 건 아니지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막 75% 이상 아니면 동별 50% 이 동의가 필요해. 근데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물건이 있다라면 역시 이자의 물건도 매도 청구를 통해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반대한 자의 물건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드릴까요? 넘겨보세요. 착수신고에서 391쪽에 사업승인 절차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여기 잘 봐요. 자, 우리 사업승인 받은 후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 신고라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 승인 받은 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착수를 해야 되느냐. 착수 신고는 이 사람이 하는 건데 그죠? 착수 기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몇 년인가요? 사업 승인 받은 후 착수 기한이 5년. 제가 건축허가 신고할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자, 제가 건축법주택법에서 몇 년 하는 건 대부분 2년이 제일 많다. 이거 사실 기출 풀 때도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숫자는 정리가 되거든요. 건축법에서는 몇 년 나는 거 며칠 아니고 몇 개월 아니고 몇 년 나오면은 이거 대부분 2년이다. 대부분 2년인데 그렇지 않은 1, 3, 5 사실 1년짜리 3개 있고 뭐 2년짜리 3년짜리 2개 있고 5년짜리 2개 있고 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알아도 사실 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대표적인 1년짜리 5년짜리는 거기서 말씀드렸고 3년짜리는 가설건축을 존치기한이 3년 했고 더 알면 좋지만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서 할 때 이게 왜 오전이 되느냐면은 아니 건축법이 일반법이고 건축법에서 원칙은 건축허가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건축허가 후 착수기한이 보통의 2년이 돼야죠. 1, 3 하는 거 2년이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착수기한은 2년. 그 대신 건축허가 착수기한이 2년이라면 이거보다 간단한 건축 신고 대상이라면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1년. 그게 유명한 1년짜리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 받은 후 착수는 이거는 대규모 사업을 다룰 때니까 이게 제일 긴 5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수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분명히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이라고 했는데 주택부서는 둘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공구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랑 공구를 나눠서 할 때랑 공구별 사업이냐 아니냐 크게 둘로 나눠지잖아. 공구별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지금 승인받은 대로 착수하는 기한을 생각을 해보면 나누지 않고 한다면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은 대로 5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구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더라도 어떻게 몇 공구로 나누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시행하는 최초 시행하는 공구가 있을 것이고 최초 공구가 있을 것이고 어디서나 최초 공구, 외의 공구, 기타 공구라고 편 이상 놓을게요.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둘 이상 나누더라도. 그러면 승인 받은 때부터 착수하는 게 5년. 여기 공구를 나눠서 뭐가 요거 받은 때부터 착수를 해야 되나요? 최초 공구만 5년이 되겠지.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시작부터 해야 되니까. 이 최초 공구가 승인 받은 때부터 5년에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기타 공구는 아니고. 기타 공구는 승인받은 때로부터 한 달은 틀려요. 승인받은 때로 먼저 시작하는 건 최초 공구라니까. 요거는 이때가 아니고 최초에 대한 요 할 때 착공신고일이 있겠죠. 그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라 이건 2년이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2년. 제가 승인받도록 하는 것만 5년이라고 했으니까 기억할 때. 기타 공구는 최초에 대한 착공신고로부터 2년이 되는 거라고. 2년을 알아서도 이때로부터 2년은 큰일 나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건축법이나 여기나 착수기한은 연장할 때는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연장할 때 다 1년이라 그랬잖아 제가. 연장할 때 다 1년. 다 1년.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시작하는 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 신청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해. 요거 1년 연장 가능해. 요건 연장 안 돼. 역시 처음 시작할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시작 못할 때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나중에 하는 건 연장 안 돼요. 처음 하는 거 여기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1년. 그리고 이때 연장기한 포함해서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한다면 사업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보통 취소할 수 있다가 보통이라고 했잖아. 건축법에서 건축하고 착수가 안 하면은 취소해야 된다가 특별한 경우라 그랬잖아 제가. 거기선 신고 효력 자동상실처럼 다루려고 꼭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특별하지. 여기랑 그쪽이랑 취소 사유 비슷해요. 승인 취소할 수 있어. 언제? 역시 시작하는 걸 제대로 안 할 때예요. 여기서 만약에 기타 공구에서 이때 여기는 했는데 이때 안 한다? 이때는 취소 못 해. 이미 여기 시작했잖아요. 여기를 안 할 때 취소한다고요? 그럼 이미 시작한 건 어떡하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거를 시작하라고 할 때 착수한 연장도 가능하고 이때 안 하면은 사업 승인 취소도 가능한 것이지 기타 공구에서는 연장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돼요. 이때 안 한다라고 해서 특히 여기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한 점이 설명할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자, 우리 착수기한 보세요. 착수기한.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기업별 공구별로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은번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 다시 둘로 나눠지죠. 최초 시행 공구와 그렇지 않은 공구로. A번에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라면은 승인받은 때로 또 5년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그 아래 기타 공구라면은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부터 2년이지 승인받은 때로부터 2년이 아니잖아. 이건 보통의 숫자 2년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도 다 보세요. 다만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년 내에 공사의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지. 여기서도 괄호 속에 최초 공사 공구, 외의 공구, 기타 공구는 제외. 연장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착수 신고는 뭐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 취소 보세요. 취소. 방가로 3번에 사업 승인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세 가지. 응? 이건 할 수 있다잖아. 작년에 바로 나온 문제도 이거 하나 아니면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응? 하나면 맞추는 거예요. 기업권에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기한 내 착수를 안 할 때.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괄호 속에 공구별 사업에서 기타 공구는 제외. 여기서 안 한다고 취소는 못 한다고요. 응? 니은번의 사업주가 경매, 공매 등으로 해서 대지 조건을 상실했다. 대지 조건을 상실했으니까 다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건축부에서는 이 경우 그냥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6개월 이후에도 안 될 때 이렇게 취소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그냥 상실했으면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자, 3번에 사업주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완료가 불가능해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은 디귿번 둘 다 똑같은 예인 붙어 있어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뭐 대지 조건을 잃었다,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만약에 분양 보증 받은 게 있다라면 분양 보증한 사람이 책임져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할 건 아니고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하고 이때는 취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보셨으면 자, 이제 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4번에 감리 파트가 나오는데, 참 할 거 많네. 아유. 많더라도 쉴 건 쉬고 해야지. 자, 쉬고.